오늘 메뉴는 바닐라 익스트랙을 듬뿍 넣은 마들렌이에요. 향이 참 좋죠? 아내 수진이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영수증을 발견한 것은 정말 우연이었다. 평소라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성격이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베이킹 클래스 수강증이라는 글자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유난히 들뜬 모습으로 집을 나서던 수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왜 나에게 베이킹을 배운다는 사실을 숨겼을까? 그냥 취미 생활일 뿐인데 말이다. 민우 씨, 나 오늘 조금 늦을지도 몰라. 친구가 우울하다고 해서 카페에서 얘기 좀 들어주려고. 목요일 오후, 출근하는 나를 향해 생긋 웃으며 말하던 수진이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상냥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의심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퇴근 후, 나는 나도 모르게 영수증에 적혀있던 성수동의 한 베이킹 스튜디오로 향했다. 전면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흘러나오는 그곳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수진이를 보았다. 수진이는 하얗고 긴 손가락으로 밀가루를 반죽하고 있었고 그 곁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수진이의 뒤에 거의 밀착한 채로 손을 포개어 반죽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단순히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라고 보기에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너무나도 달콤하고 은밀했다. 수진이의 볼은 발그레해져 있었고 그 남자의 다정한 속삭임에 수줍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미소는 연애 시절 나만을 향해 지어주던 바로 그 미소였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 그것도 내 눈앞에서. 배신감에 주먹을 꽉 쥐고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확인하려던 순간 내 숨이 완전히 멎어버렸다. 조명불빛 아래로 드러난 남자의 옆모습, 오뚝한 콧날과 귓가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그리고 사람을 홀릴 듯한 그 특유의 눈매. 절대 잊을 수 없는, 아니 평생을 바쳐 잊으려고 노력했던 얼굴이었다. 제희. 내 어두웠던 과거의 한 페이지를 통째로 차지하고 있던,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나의 옛 동성 연인. 제이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왜 하필 내 아내의 곁에서 내 아내의 손을 잡고 그런 눈빛을 보내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제이의 성격을 내가 모를 리 없다. 이 상황은 철저하게 계산된 구도였고 의도적인 접근이었다. 제이는 수진이가 내 아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때 수진이와 다정하게 귓속말을 나누던 제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유리창 밖을 바라보았다. 정확히 내가 서 있는 어둠 속을 향해. 주위의 소음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나와 그 사람의 시선만이 공중에서 얽혔다. 제이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오직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내 아내 수진이는 원래 요리에는 영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다. 연애 시절 나를 위해 처음으로 끓여주었던 김치찌개는 솔직히 말해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저 시큼한 물에 가까웠다. 하지만 나는 그 서툰 모습마저 사랑스러워 국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마셨다. 그랬던 아내가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베이킹을 배우겠다고 나섰을 때 나는 그저 새로운 취미가 생겨 생기가 도는 아내의 모습이 보기 좋을 뿐이었다. 민우 씨, 이것 봐. 오늘 학원에서 만든 마들렌이야. 한번 먹어봐. 응? 퇴근하고 돌아온 나를 맞이하는 것은 고소한 버터향과 아내의 환한 웃음이었다. 수진이가 내민 접시 위에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마들렌이 예쁘게 놓여 있었다. 한 입 베어 물자 입안 가득 달콤함이 퍼졌다. 우와, 진짜 맛있다. 당신 이제 완전히 전문가 다 됐네. 내 칭찬에 수진이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내 목을 껴안았다. 아내의 몸에서 은은한 바닐라 향과 함께 낯선 스킨 향이 살짝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그저 베이킹 학원의 다른 수강생들이나 강사의 향취가 배웠을 뿐이라고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 아내를, 내 가정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였다. 언제부턴가 수진이는 스마트폰을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샤워를 하러 들어갈 때도 스마트폰을 방수팩에 넣어 굳이 챙겨 들어갔다. 식사 도중에도 화면이 반짝이면 깜짝 놀라며 서둘러 액션을 취했고 내가 다가가면 슬그머니 화면을 엎어놓았다.
수진아, 요즘 무슨 재미있는 일 있어? 핸드폰을 엄청 자주 보네.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넌지시 던진 질문에 수진이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어졌다. 아내는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별거 아니야. 베이킹 학원 단톡방인데 레시피 정보 공유가 엄청 활발해서 그래. 놓치면 따라가기 힘들거든. 그렇게 말하는 수진이의 눈동자가 잘게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 거짓말을 할 때면 나오는 아내만의 오랜 버릇이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불길함이 피어올랐다. 단톡방 알림 때문에 저렇게 온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그날 밤 아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스마트폰으로 손이 향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짓이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화면이 열리자마자 나는 숨을 멈췄다. 메신저 앱 가장 상단에 있는 이름은 베이킹 강사 제이였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결코 스승과 제자의 대화가 아니었다. 제이, 오늘 수진 씨가 만든 빵 정말 달콤했어요. 물론 수진 씨가 더 달콤하지만 수진, 강사님도 참 남편이 눈치챌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내일 또 보고 싶어요. 눈앞이 하얘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내의 외도.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내 시선을 강제로 붙든 것은 다름 아닌 그 강사의 프로필 사진이었다. 화면을 확대하자 아주 익숙하고도 그리운, 그리고 내 기억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한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내 불완전했던 과거, 내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동성 연인, 바로 그 제이였다. 그가 왜 지금 내 아내의 곁에 있는 걸까? 설마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의도적인 접근인 걸까? 머릿속이 수많은 의문과 공포로 뒤엉키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기야, 이 시간에 안 자고 내 핸드폰으로 뭐해? 수진이가 베이킹 클래스에서 만든 조각 케이크를 들고 온 날 밤, 집안에는 달콤한 바닐라 향이 가득했지만 내 마음속은 알 수 없는 한기로 가득 찼다. 그녀가 웃으며 내 입에 넣어준 케이크는 이상하게도 혀끝이 아릴 정도로 달았고 그 부자연스러운 달콤함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내는 요즘 부쩍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샤워를 하러 갈 때도, 심지어 잠깐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갈 때도 액정을 아래로 향하게 해두는 그 익숙한 행동들. 굳이 캐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무언가를 숨긴 사람 특유의 미세한 공기 변화가 우리 부부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잠든 수진의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녀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괴로운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망령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제희. 그 이름 두 글자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자꾸 떠오르는 걸까? 수진이가 다니는 베이킹 학원의 강사 이름이 제이라는 걸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내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쿵쾅거리고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를 달래며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비껴가는 법이 없었다. 내가 아는 그 제이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데 탁월한 인물이었고 잔인하리만큼 완벽하게 나를 무너뜨렸던 과거의 연인이었으니까.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수진이는 이미 외출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그녀의 뒷모습이 낯설었다. 오늘도 베이킹 클래스가? 내가 무심한 척 묻자 수진이는 순간적으로 어깨를 움츠리며 거울을 통해 나를 바라보았다. 찰나의 흔들림이었지만 내 눈은 놓치지 않았다. 오늘 타르트 만드는 날이라 조금 일찍 가야 해. 자기는 주말인데 좀 더 자. 그녀는 생긋 웃으며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찾아온 정적 속에서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댔다. 나를 속이고 있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베일에 쌓인 그 강사에 대한 의문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결국 나는 겉옷을 챙겨 입고 수진이의 뒤를 쫓았다. 그녀가 다니는 문화센터 건물에 도착했을 때 손바닥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베이킹 스튜디오가 있는 3층으로 올라가 통유리 너머로 안을 살폈다. 넓은 조리대 앞에 앞치마를 두른 수진이가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감싸 안듯
손을 뻗어 반죽 젓는 법을 가르쳐주는 한 남자가 있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지나치게 가까웠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끈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수진이는 남자의 작은 속삭임에 얼굴을 붉히며 부드럽게 웃었다. 완벽한 외도의 현장이었다. 하지만 내 가슴을 짓누른 것은 아내의 배신만이 아니었다. 수진이의 손을 다정하게 겹쳐 잡고 있는 그 남자의 실루엣, 넓은 어깨, 그리고 살짝 고개를 돌렸을 때 보인 옆모습. 순간 숨이 턱 막히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기억 속에서 수없이 지워내려 했던, 하지만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잔인하도록 익숙한 얼굴. 수진이의 허리를 감싸쥐고 있던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확히 내가 서 있는 통유리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선명하게 마주친 두 눈. 그는 당황하기는커녕 마치 내가 거기 서 있을 줄 알았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기괴하게 웃어 보였다. 그 악마 같은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아내의 옷장에서 발견한 그 낯익은 향수병을 손에 쥐었을 때 내 심장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불길한 예감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그 향은 수진이가 평소에 쓰는 은은한 꽃향기가 아니었다. 묵직하고 쌉싸름하면서도 끝맛은 지독하게 달콤한 우디향. 내가 평생 잊을 수 없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그토록 발버둥쳤던 바로 그 사람의 고유한 채취였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비슷한 향수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손끝이 덜덜 떨리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수진이가 최근 들어 부쩍 싱글벙글하며 다니던 베이킹 클래스, 그리고 그곳에서 가져온 예쁜 케이크들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야 어렴풋이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민우 씨, 아직 안 자고 거기서 뭐해? 갑자기 열린 안방문 틈으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황급히 향수병을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 돌아섰다. 수진이는 샤워를 막 마치고 나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상냥한 미소.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내 심장을 칼로 베어내는 것 같았다. 아, 그냥 내일 입을 셔츠 좀 찾느라고. 당신 오늘 베이킹 클래스에서 만든 타르트 정말 맛있더라. 내가 최대한 담담하게 말을 건네자 수진이의 눈이 순간적으로 반짝였다. 그치? 제이 선생님이 정말 실력이 좋으시거든.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셔. 다음 주에는 더 어려운 걸 배운 데서 벌써 기대돼, 제이. 그 이름을 수진이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재희. 내 부끄럽고도 찬란했던 과거의 연인이자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그 남자의 이름.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실력 좋은 선생님이라며 칭찬을 늘어놓고 있었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자가 의도적으로 내 아내에게 접근한 것이 분명했다. 왜 이제 와서 내 평온한 가정을 망치려는 걸까? 수진이가 침대에 누워 먼저 잠든 후에도 나는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침대 옆자리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나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배신감과 그 상대가 하필이면 내 과거의 트라우마인 제이라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진이가 회사에 출근한 것을 확인하자 맞아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수진이의 다이어리를 찾아냈다. 그리고 클래스 일정이 적힌 페이지를 넘기다 휴대폰 번호 하나를 발견했다. 내 기억 속에 문신처럼 박혀있어 결코 잊을 수 없던 그 번호였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목소리.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이재희? 너 지금 내 아내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른 뒤 수화기 저편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마치 이 전화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소름 끼치도록 태어난 목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었다. 이제야 전화했네, 민우야. 보고 싶었어. 네 와이프 정말 매력적이더라. 아무것도 모르는 게 딱 너랑 똑같아.
수진이가 베이킹 클래스에서 만든 케이크라며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나는 이미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상자 표면에 깔끔하게 박힌 로고, 그리고 독특한 민트색 리본. 그것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누군가의 시그니처였다. 제이, 내 어두웠던 과거의 한 페이지를 통째로 차지했던 그 이름이 지금 나의 가장 평온한 일상 한복판으로 비집고 들어와 있었다. 여보, 이거 봐봐. 오늘 학원에서 만든 건데 진짜 예쁘지? 선생님이 나 소질 있대. 수진이는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케이크를 꺼내 보였다. 하얀 크림 위에 붉은 딸기가 얹어진 완벽할 정도로 아름다운 케이크였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케이크가 마치 서서히 퍼지는 독약처럼 보였다. 수진이의 입에서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려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설마 그 제이가 맞을까? 세상에 동명이인은 많으니까 그냥 우연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다. 하지만 내 직감은 이미 위험 신호를 격렬하게 울리고 있었다. 제이는 목적 없이 움직이는 인간이 아니었다. 정말 예쁘네. 맛있겠다. 우리 수진이 진짜 소질 있나 봐. 나는 겨우 감정을 추스르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다행히 수진이는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수진이가 포크를 챙기러 주방으로 향한 사이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수진이의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평소에는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다.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나는 조심스럽게 수진이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잠금 패턴이 나타났다. 수진이가 자주 쓰는 번호 조합을 기억해내어 손가락을 움직였다. 툭 하고 화면이 열렸다. 메시지 앱을 열고 가장 최근에 대화한 목록을 확인했다. 이름은 그냥 베이킹 선생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프로필 사진을 확인한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사진 속 남자는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눈매를 가진 바로 그 제이였다. 몇 년이 지났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손을 떨며 아래로 내려 읽기 시작했다. 선생님, 오늘 가르쳐 주신 포인트대로 집에서 다시 해볼게요. 감사해요. 수진 씨는 워낙 손재주가 좋아서 금방 배우시네요. 남편분이 부러워요. 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특별한 걸 만들어 볼까요? 우리 둘만의 비밀 레시피로. 어머, 비밀 레시피요? 기대되네요. 다음 주에 봬요. 단순한 사제 간의 대화라고 보기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우리 둘만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제이는 수진이의 순진함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분명했다. 그리고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매혹적인 덫에 발을 들이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여보, 뭐해? 내 핸드폰으로.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온 수진이의 목소리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수진이는 양손에 포크를 든 채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야. 그냥 시간이 얼마나 됐나 보려고. 응? 거실 벽에도 시계 있잖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듯 내 이마에 손을 얹으려 다가왔다. 그 따뜻한 손길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다. 이 여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제이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에게 복수를 하려는 걸까? 아니면 나의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걸까? 그날 밤 수진이가 곁에서 잠든 것을 확인한 나는 며칠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제이와 수진이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제이가 정말로 나를 겨냥하고 수진이에게 접근한 것인지, 그리고 내 아내가 어디까지 그 인간에게 빠져 있는 것인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했다. 결국 나는 수진이의 다음 베이킹 클래스가 있는 날 회사에 반차를 내고 수진이가 다니는 학원 건물로 향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학원이 있는 3층에 내려서자 고소한 빵 냄새와 함께 환하게 불이 켜진 강의실이 보였다.
나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유리창 너머로 내부를 살폈다. 강의실 안에는 수진이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넓은 조리대 앞에서 제이가 수진이의 뒤에 서서 손을 겹쳐 잡고 반죽을 치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멀리서 봐도 그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다. 제이의 몸이 수진이의 등에 밀착해 있었고 수진이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배시시 웃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완벽한 연인의 그것이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눈앞이 아찔해지던 그 순간 갑자기 제이가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수진이의 어깨 너머로 고개를 돌려 내가 숨어있는 복도 쪽 유리창을 정확하게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거기에 서 있을 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제이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나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순간 나와 제이의 눈이 허공에서 완벽하게 마주쳤다. 수진이가 베이킹 클래스에서 만든 케이크라며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내의 옷깃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늦은 귀가. 하지만 나를 가장 숨막히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다. 그 상자에 붙은 베이킹 스튜디오의 로고, 제이 애틀리어, 그리고 수진이가 자랑스레 보여준 강사의 명함에 적힌 세 글자, 제희, 이제희. 지우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코 지워지지 않던 내 어두운 과거의 한 조각이자 내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남자의 이름이었다. 그가 왜 지금 내 아내의 곁에 있는 걸까? 우연일 리가 없었다. 제이는 의도적으로 수진이에게 접근한 게 분명했다. 나를 향한 복수일까? 아니면 여전한 집착일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만 나는 가까스로 표정을 관리하며 찬장을 뒤져 접시를 꺼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 접시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손을 왜 이렇게 떨어?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 손을 살포시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이 왜 이토록 가식적으로 느껴지는지. 이 손으로 제이를 만지고 제이와 다정한 대화를 나누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내 아내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의 옛 동성연인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이 기괴하고 뒤틀린 상황 속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아니야,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해서 그래. 와, 케이크 진짜 예쁘다. 우리 수진이 솜씨가 날로 늘래.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수진이는 내 칭찬에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조각냈다. 달콤한 생크림 냄새가 거실 가득 퍼졌지만 내 코에는 오직 제이의 잔향만이 강렬하게 맴돌았다. 제이는 항상 베르가모트 향이 나는 향수를 썼다. 그리고 지금 수진이의 소매 끝에서도 똑같은 향이 진동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어떤 미러를 속삭였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다. 이거 강사님이 특별히 레시피도 따로 알려주신 거야. 진짜 친절하시다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민우 너도 같이 가자. 남성 수강생도 꽤 많더라고. 수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같이 가자고? 제이의 앞에 나를 데려가겠다는 아내의 말에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내가 그 스튜디오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제이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니, 어쩌면 제이는 이미 내가 모든 것을 눈치채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모든 상황이 그가 짜놓은 정교한 덫처럼 느껴졌다. 나는 수진이가 건넨 케이크 한 입을 입에 넣었다. 부드러운 시트와 달콤한 크림이 입안에서 녹아내렸지만 맛은커녕 모래를 씹는 것처럼 서글프고 썼다. 목구멍으로 케이크를 겨우 삼켜내고 있을 때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수진이의 휴대폰이 짧은 진동음과 함께 화면을 밝혔다. 지잉, 잠깐 시선을 돌린 그 순간 화면에 뜬 발신인의 이름과 메시지 내용이 내 눈에 똑똑히 박혔다. 제이쌤, 그리고 그 밑에 이어진 문장. 수진씨, 오늘 두고 간 귀걸이는 제가 잘 보관하고 있어요. 내일 보던 곳에서 기다릴게요. 수진이는 황급히 손을 뻗어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먹던 포크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마침내 마주한 아내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수진아, 그 귀걸이 내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준 거 맞지? 수진이가 베이킹 클래스에서 구워왔다며 건넨 레몬 마들렌은 유난히 달고 쉬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상큼한 향 뒤로 혀끝을 찌르는 쌉싸름한 맛. 그 맛이 꼭 지금 우리 부부의 유치하고도 위태로운 연극 같아서 나는 억지로 침을 삼켰다. 수진이는 내 표정을 살피며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남편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랑스러운 아내의 얼굴로.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마들렌을 굽는 동안 수진이의 손을 감싸 쥐었을 그 사람, 제이의 손길을. 그리고 내 아내가 그 남자의 품에 안겨 어떤 미소를 지었을지도. 민우 씨, 맛이 어때? 이번에는 제이 선생님이 특별히 알려준 레시피로 만든 건데 진짜 맛있지? 제이라는 이름이 수진이의 붉은 입술 사이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겨우 감정을 억누르며 담담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말 맛있네. 수진이, 너 실력이 날이 갈수록 느는 것 같아. 그치? 선생님이 나보고 소질이 있대. 다음 주에는 더 어려운 케이크를 배워보기로 했어. 신이 나서 조잘거리는 수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소리 없이 주먹을 맞쥐었다. 수진이는 정말 꿈에도 모르고 있겠지. 자기가 지금 어떤 위험한 덫에 걸려들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온 그 다정한 베이킹 강사가 사실은 과거에 그녀의 남편인 나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을 나눴던 동성연인이었다는 사실을. 제이는 우연히 수진이를 만난 게 아니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오직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내 가장 소중한 아내를 유혹해 내 가정을 산산조각 내려고 돌아온 것이다. 과거에 내가 그를 버리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밤 수진이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사방이 고요한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켜 터질 것만 같았다. 제이의 의도를 알면서도 나는 수진이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수진이에게 사실을 말하는 순간 내가 수년간 필사적으로 숨겨온 과거의 비밀, 내가 남자를 사랑했었다는 그 추악하고도 진실된 과거가 전부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수진이가 나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볼까봐, 내 곁을 떠나버릴까봐 나는 그게 너무나도 두려웠다. 결국 나는 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방관하고 있는 꼴이었다. 휴대폰 화면이 징하게 울렸다. 어두운 거실을 환하게 밝히는 발신인의 이름은 이재희.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왜?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고 수화기 너머로 귀에 익은, 하지만 이제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워진 목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안 자고 있었네, 민우야. 제이야,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왜 수진이한테까지 접근한 건데? 제발 그만해. 내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수진이의 강사이자 나의 옛 연인이었던 제이는 낮게 비웃음을 흘렸다. 그만하라니. 난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인데. 민우, 너도 참 미련하다. 내 아내가 내 침대 위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너한테 어떤 거짓말을 하고 내 품으로 오는지 다 알면서도 넌 숨죽이고 지켜만 보고 있잖아. 네, 그 비겁한 비밀 하나 지키겠다고 아내를 나한테 던져준 처지면서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소리를 질러. 제이의 잔인한 말들이 송곳처럼 내 가슴을 사정없이 찔러댔다.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나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제이의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 나는 내 과거를 들키지 않으려 아내의 불륜을 묵인하는 쓰레기 같은 남편이었다. 내일 오전 10시 우리 집으로 와. 혼자서. 만약 제 시간에 안 오면 내일 네 아내 핸드폰으로 아주 흥미진진한 영상과 사진들이 전송될 거야. 우리가 예전에 같이 찍었던 것들. 그리고 최근에 네 아내와 내가 찍은 것들까지 전부 다. 제이는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뚝뚝 하는 기계음만이 차가운 거실 공기를 채웠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다. 내일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수진이와의 미래가 전부 제이의 손에 쥐어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진이에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가라앉은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제이가 알려준 주소는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고급 빌라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심장 소리가 귀가 먹먹하도록 크게 들렸다. 띵동. 문이 열리고 제이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띤 채 나를 맞이했다.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내 시선은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섰다. 그곳에는 제이 말고도 또 다른 누군가의 흔적이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소파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내가 지난달 수진이의 생일에 직접 선물했던 가방. 그리고 열린 침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침대 위에는 수진이의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설마 수진이가 지금 이 집 안에 있는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는 순간 제이가 내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다는 말. 예전에는 그저 상투적인 표현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은은하게 켜진 스탠드 조명 아래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겹쳐 있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니 믿고 싶었던 내 아내 수진이. 그리고 내 어두운 과거의 한 페이지를 통째로 쥐고 있는 남자, 제희.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에 서 있었다. 수진이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제이는 그런 수진이를 내려다보며 특유의 가증스럽고도 매혹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정확히 7년 전 나를 파멸로 몰고 가기 직전 나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미소였다. 민우 씨가 알면 어쩌려고 그래요. 제이 씨, 제발 나가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불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어딘지 모를 묘한 흥분이 뒤섞인 목소리. 나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굳어버렸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려 손잡이가 미끄러질 것 같았다. 왜 그래, 수진아? 민우가 그렇게 무서워? 그 사람 얘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 아닌데. 제이의 나직한 목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그의 손가락이 수진이의 뺨을 가볍게 쓸어내렸다. 수진이는 몸을 잘게 떨었지만 그의 손길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못했다. 베이킹 클래스에서 만난 강사라며 요즘 삶의 활력소를 찾았다고 천진난만하게 웃던 수진이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다 의도된 거였다. 제이는 처음부터 나를 타깃으로 삼고 내 아내에게 접근한 것이 분명했다. 과거의 나를 철저하게 부수어버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내 가정까지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속셈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우 씨가 뭘 어쨌다고요? 수진이가 혼란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다. 지금 당장 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제이의 덜미를 잡고 끌어내려야 했다. 수진이에게 저 남자의 추악한 본성을,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관계였는지 전부 폭로해야 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만약 내가 저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제이의 입에서 나올 진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수진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배신감보다 내가 숨겨온 과거의 비밀이 수진이에게 낱낱이 밝혀지는 것이 더 공포스러웠다. 나는 비겁하게도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을 뿐이었다. 제이는 수진이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거실의 정막을 깨고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선명했다. 수진 씨는 민우의 진짜 모습을 하나도 몰라. 그 새끼가 예전에 누구랑 어디까지 갔었는지, 그리고 왜 나한테서 도망쳤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 순간 제이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내가 서 있는 현관문 쪽을 향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두 눈이 번뜩였다. 그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문 뒤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소름이 돋아 살죽이 떨렸다. 제이는 나를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더니 주머니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꺼내 수진이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나와 제이가 함께 찍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진이었다. 수진이의 눈이 경악으로 커지는 순간 내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이제이였다. 내 손 안에서 진동하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나는 숨을 멈췄다. 수진이와의 결혼 생활은 언제나 차분하고 평온한 호수 같았다. 적어도 내가 그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은 거대하고 무거운 비밀을 외면하고 있을 때까지는 그랬다.
내 아내 수진이는 언제나 밝고 상냥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고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모른 척하며 가정을 지키려고 애썼다. 수진이가 매주 다니던 베이킹 클래스, 그리고 그곳에서 구워오던 달콤한 빵들, 그 달콤한 향기 속에 숨겨진 비린내 나는 배신의 냄새를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다. 수진이의 옷가지에 묻어있던 낯선 남자 스킨향, 밤마다 베란다에 나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주고받던 메시지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다. 왜냐하면 그 상간남의 정체가 다름 아닌 내 과거의 전부였던 제이였으니까. 제이는 내가 자신을 버리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는 것에 깊은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내 아내인 수진이에게 접근한 것이 분명했다. 과거의 동성연인이 현재 내 아내의 불륜 상대가 되어 내 삶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는 이 잔인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 밤 드디어 그 지독한 연극의 막을 내릴 때가 왔다. 수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나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여보, 나왔어. 오늘 만든 케이크인데 같이 먹을래? 그 목소리는 너무나 청아해서 순간 내가 모든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들게 했다. 하지만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케이크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 제이랑 어디까지 간 거야? 내 입에서 제이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수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실시간으로 보였다. 상냥하던 아내의 눈동자가 극심한 혼란과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제이 씨를 당신이 어떻게 알아?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두 사람의 다정한 사진들과 제이가 나에게 따로 보내왔던 도발적인 메시지들을 식탁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제이는 나를 파멸시키려고 너한테 접근한 거야. 넌 그냥 그 녀석의 복수도구였을 뿐이라고. 내 차가운 일침에 수진이는 바닥으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친절하게 다가와서 난 그냥... 수진이는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내 마지막 인내심은 두 사람의 기만 속에서 이미 완전히 조각나버렸다. 바로 그때 거실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지만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수진이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나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러 귀에 댔다. 수화기 너머로 소름 끼치도록 익숙하고 고요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우야, 드디어 아내한테 다 말했나 보네?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지금 네 집 앞을 한번 내려다볼래? 제이의 낮고 잔인한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과 함께 나는 홀린 듯이 거실 창문으로 걸어가 커튼을 쳤다. 그리고 아파트 아래 가로등 밑을 내려다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곳에는 어둠 속에서 기괴하게 미소를 지으며 우리 집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는 제이가 서 있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다름 아닌